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오라파 마인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초음파를 이용해 땅속에 있는 보석의 위치와 상태를 먼저 찾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림막이 있고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가림막으로 가리면서 보석의 위치를 풀이하거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다음 이건 광산 보드입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플레이어나 또는 이 2명이서 할 때는 각각 광산 보드 하나씩 가지고 이 위에다가 보석을 배치한 다음에 문제를 내거나 상대방의 문제를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들인데요. 총 7개가 있습니다. 각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보석에는 여기 격자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배치할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 까만색 2개는 좀 어려운 게임을 할 때 사용하고요. 일반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보석 세트가 2세트 있어서 2인용 할 때는 각자 보석 세트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시트 있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한 장씩 가지고 보석의 위치와 상태를 연필로 체크해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플레이를 한 명 정하시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프리시트 한 장씩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림막 가리시고 자신이 문제 풀이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는 플레이어는 광산 보드에 보석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보석을 배치할 때는 꼭지점이나 이 선과 맞춰서 가로나 세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격자 무늬를 잘 보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격자 무늬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보석과 선이 닿으면 안 됩니다. 꼭지점과 선 또는 꼭지점과 꼭지점이 닿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X 표시에 닿거나 가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나 세로 위나 아래에서 초음파를 쏜다고 가정했을 때 완전히 가려지는 보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보석 배치가 다 끝났다면 왼쪽 플레이어부터 보석의 위치, 그 다음에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총 2가지 중에 1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어느 위치에서 쏘았을 때, 초음파를 쏘았을 때 몇 번 꺾이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나올 때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광산 보드에는 1번부터 18번, A부터 R까지 있고요. 이곳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초음파를 발사했을 때 몇 번 꺾이는지, 그 다음에 나올 때 어떤 색깔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보석과 부딪히면 투명색이었던 초음파가 그 보석의 색깔로 바뀌게 되고요. 2개 이상 보석과 부딪혔을 때는 색이 섞이면서 그 혼합된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몇 번 꺾이는지는 말 그대로 부딪혔을 때 어느 방향으로 몇 번 꺾여서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배치되었을 때 D번으로 쏘았을 때 몇 번 꺾입니까? 한다면 D로 들어간다면 여기 파란색 보석 맞고 I로 나오죠. 자, D로 쏘면은 자, 꺾여서 한 번 꺾여서 I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색깔을 물어본다면 자, D로 쏘았을 때 I로 나오고요.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꺾이는 횟수에 대해서는 광산보드에 있는 보석의 위치를 잘 보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색깔의 경우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감 섞는 그 혼합색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냥 보석 한 개 만났을 때는 그 색깔로 나오게 되지만 두 가지 이상 만났을 때는 색깔이 약간 변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만났을 때는 주홍색으로 바뀌고요. 빨간색, 파란색 만났을 때는 보라색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노란색 만났을 때는 녹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가지 다 만났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색과 색깔이 있는 걸 만나게 된다면 색깔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하얀색과 빨간색 만나면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 하얀색 만나면 레몬색, 파란색, 하얀색 만나면 하늘색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하얀 색깔 보석과 3개 이상 만나게 되면 하얀색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면 플레이어들은 이 프리시트의 위치, 그 다음에 배치된 모양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맞춘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까만색이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치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블랙바디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 개나 두 개를 넣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만색은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초음파를 딱 발사했을 때 만나면 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는 어디 있는지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흡수되는 곳을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할 때는 무작정 이렇게 찾기 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턴을 이용해서 어느 위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7에 9 같은 경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턴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출제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혹은 하얀색 보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서 좀 더 빨리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파 많이 있다면 2명에서 5명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학습지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일종의 문제 프리시트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는 보석의 모양과 격자 모양, 그 다음에 색깔, 규칙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요거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이와 같이 문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출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보석을 다 사용하지 말고 3개, 4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디로 초음파를 쏘았을 때 몇 번 반사가 되고 반대쪽에 어디에 도착하고 무슨 색깔로 나오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각 플레이어들은 이 학습지를 보고서 보석의 위치, 그 다음에 상태를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종의 로직 게임 풀이하듯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오라파 마이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보석을 찾는다라는 아주 참신한 테마의 게임이고요. 자, 이와 같이 반사를 이용한 그런 게임으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으니까 아레나에서 한번 찾아서 게임을 즐겨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2명부터 5명까지 즐길 수 있는 추상 전략 게임 오라파 마인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